한수진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갑에 마지막 남은 10만 원.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 돈이에요. 골목에서 떨고 있는 노인 한 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수진은 그 돈을 건넵니다. 일주일 뒤 그 노인이 회사 회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에요. 그분이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시아버지였다는 것. 11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6시예요. 바람이 칼처럼 목을 파고듭니다. 한수진은 회색 코트 깃을 세우며 터벅터벅 걸어요. 48살이에요. 오호전자 회계팀 대리죠. 이 회사에서만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25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210만 원 정도예요. 가방끈이 늘어나서 자꾸 흘러내립니다. 새 가방 살 돈이 없거든요.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넣고 걸어요. 장갑 살 돈도 아껴야 하니까요.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사람들이 옆에 서죠. 모두 바빠 보입니다. 명품 가방, 고급 코트, 따뜻해 보이는 장갑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때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최신형이죠. 엔진 소리가 낮고 웅장해요. 차창이 너무 검어서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빛나요. 수지는 그냥 바라봅니다. 저런 차는 그녀의 인생과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신호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건너가죠. 수진도 따라 건너갑니다. 집까지 15분 정도 남았어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려요. 이 동네는 어둡습니다. 벽돌담에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죠.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올라옵니다. 수지는 가방을 꽉 안고 빨리 걸어요. 빨리 지나가야 해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침 소리예요. 수진이 멈춥니다. 또 기침이 들려요. 깊고 거친 기침이죠. 가래 끓는 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망설여요. 그냥 갈까요? 가볼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이 먼저 움직이죠.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벽 모퉁이를 돕니다. 그리고 봅니다. 노인 한 분이 벽에 기대 쪼그리고 앉아 계세요. 70대쯤 되어 보입니다. 검은 코트를 입었는데 낡았어요. 소매가 해지고 단추가 떨어졌죠. 운동화 밑창이 거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고 뺨이 푹 꺼졌어요. 손이 텄습니다. 갈라진 상처에서 피가 맺혀 있죠. 코끝이 새빨갛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고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꺼냅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몇 개예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세어보죠.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바로 옆 국밥집에서 김이 새어나와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죠. 마늘향이 진하게 퍼집니다. 노인이 국밥집 문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간절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죠. 주머니 속 동전만 만지작거립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요. 정장 입은 남자, 명품 가방 든 여자, 학생들이 지나가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해요. 수진만 멈춰 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엽니다. 지갑을 꺼내죠. 낡은 지갑입니다. 지퍼가 잘 안 열려요. 억지로 엽니다. 안에 10,000원짜리 3장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접힌 10만 원권 한 장이 더 있죠. 수지는 그 돈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돈은 특별한 돈이에요.
월말까지 남은 전부죠. 아들 학원비가 30만 원인데 아직 20만 원이 모자랍니다. 전기요금 독촉이 세 번째 왔어요. 가스비도 2달째 밀렸죠. 통장 잔고는 3만 5천 원입니다. 내일이 월말이에요. 이 돈을 쓰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요. 노인의 손이 또 보입니다. 떨리는 손, 덥고 갈라진 손,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천천히 다가갑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죠. 노인의 눈에 당황함이 보입니다. 부끄러움도 보이죠. 재빨리 눈을 피합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걱정 말고 가세요. 손사래를 치는데 몸이 흔들립니다. 수지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녁 드셨어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아요. 고개만 숙이죠. 수지는 압니다. 못 드셨다는 걸요. 아마 며칠째 못 드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전 혼자 먹기 싫거든요. 수진이 웃습니다. 억지 웃음이지만 따뜻해요. 노인의 눈에서 뭔가 반짝입니다. 눈물일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노인의 팔을 잡아요. 천천히 일어나는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수진이 받쳐주죠. 둘이 함께 국밥집으로 갑니다. 따르릉.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려요. 뜨거운 김이 와르르 쏟아지죠. 수진의 안경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닦아요. 국밥집은 좁습니다. 테이블 4개에 손님이 몇 명 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하죠. 수지는 구석 자리로 가서 노인을 앉힙니다. 자신도 마주 앉아요. 뭐 드릴까요? 국밥 2그릇이요. 뜨겁게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들립니다. 물 끓는 소리, 국자로 휘젓는 소리가 들려요.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계속 떨리죠. 수진도 떨립니다. 이 돈을 쓰면 정말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만은 괜찮습니다. 금방 국밥이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마늘향, 파 냄새, 고기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간지리죠. 드세요. 수진이 숟가락을 건네요. 노인이 받는데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합니다. 겨우 잡죠. 국물을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루룩. 눈을 감아요. 따뜻하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려다 참아요.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와 국밥 그릇에 떨어져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수진도 국을 뜹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아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고 웃어요. 맛있네요. 노인은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밥도 말아 먹어요. 한참을 먹습니다. 그릇이 점점 비워지죠. 수지는 자기 것을 조금 남깁니다. 나중에 준호 간식으로 싸갈 거예요. 노인은 다 드십니다. 국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시죠. 숟가락을 내려놓아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잊으셔도 돼요. 그냥 사람이 사람 도운 거예요. 수진이 카운터로 갑니다. 계산이요. 지갑에서 10만 원권을 꺼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려요. 15,000원이에요.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85,000원이죠. 수지는 자리로 돌아와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거스름돈을 모두 넣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 10,000원짜리 3장을 더 넣습니다. 총 1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봉투를 접어서 노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것도 받으세요. 노인이 깜짝 놀라요. 이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손을 빼려고 하죠. 수진이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너무 추워요. 따뜻한 데서 주무셔야 해요. 노인의 입술이 떨립니다. 눈물이 또 흘러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잊으셔도 돼요. 그냥 건강하세요. 수진이 일어나 코트를 여밉니다. 전 먼저 갈게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죠.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혀요. 골목을 걸으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참으려는데 참아지지 않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수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불안해요.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정말 걱정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죠. 작은 집입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예요. 하지만 그녀의 집입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35,000원. 월말까지 이틀 남았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아들 방문이 열려요. 엄마 왔어? 준호예요. 18살 고3이죠. 응. 밥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괜찮아. 엄마 밥은? 응. 먹었어. 거짓말입니다. 사실 수지는 배고파요. 숙제 다 했어? 응. 엄마 피곤해 보여. 일찍 자. 응. 너도.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수지는 혼자 남습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여는데 김치, 계란 2개, 밥 조금만 있어요.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해 먹습니다. 맛이 없지만 참아요. 설거지하고 씻고 침대에 눕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노인의 얼굴이 떠올라요. 떨리던 손, 눈물이 떠오르죠. 잘했어, 잘했어. 다시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지하철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비집고 들어가 겨우 서요. 회사에 도착해 정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기 봐. 뭐야? 수진도 돌아보는데요. 검은 벤츠가 천천히 정문 앞으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전에 본 그 차예요. 차가 멈춥니다. 경비가 달려가고 임원들도 달려가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누가 내려요. 수진의 심장이 멈춥니다. 숨이 막혀요. 그 노인이에요. 국밥집 그 노인이에요. 검은 코트를 입었는데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얼굴도 깨끗하고 머리도 단정하죠. 하지만 주름은 같아요. 수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 소리가 나지만 못 들어요. 귀가 먹먹합니다. 노인이 걸어오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죠.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회장님? 노인이 로비를 지나가다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들을 보다가 수진을 보죠. 눈이 마주칩니다. 3초간 멈춰요. 노인의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고 그냥 지나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혀요. 사라집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그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지는 책상에 앉아 있지만 손이 떨려 자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요. 옆자리 동료가 물어요. 한 대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얀데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죠.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분이 회장이라고? 어떻게요? 왜요? 골목에서 동전 세던 그분이요. 국밥에 눈물 흘리던 그분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강만호 회장. 기사가 떠요. 강만호 회장, 오호전자 대주주 변경. 재계 거물 강만호, 숨어있던 자산가. 건설업 30년, 은둔 10년 후 복귀. 사진도 있습니다. 정장 입은 노인, 젊었을 때 사진도 보이죠. 수지는 기사를 읽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30년 전부터 건설업으로 성공했대요. 하지만 10년 전부터 은둔했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복귀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대요.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골목에 계셨을까요? 왜 국밥도 못 사드실 정도였을까요? 사내 방송이 나옵니다. 전 직원 여러분, 오전 10시에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10시가 되자 직원들이 대강당으로 갑니다. 수진도 따라가는데 발이 무거워요. 대강당은 크고 의자가 빼곡합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죠. 수지는 맨 뒤 구석에 앉습니다. 무대에 단상이 있고 마이크가 서 있어요. 임원들이 올라가고 노인도 올라갑니다. 강만호 회장이요. 박수 소리가 울려요. 짝짝짝짝. 의무적인 박수죠.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노인이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만호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울림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 회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나오는데 노인이 손을 들어 멈추죠. 박수는 괜찮습니다. 전 박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놀라요. 뭐지? 이상한데? 저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제 자신도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길거리를 헤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하지만 지난주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질 뻔한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어요. 웅성거림이 커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지막 돈까지 제게 쥐어주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저는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노인의 눈빛이 객석을 훑어요. 그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수진도 가만히 있죠. 노인은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숫자보다 사람, 이익보다 관계, 성과보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현실성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수지는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한 대리님, 팀장 오미정이에요. 45살, 빨간 립스틱, 날카로운 눈매죠. 네, 팀장님. 회의실로 와요. 할 말 있어요. 수지는 따라갑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오미정이 문을 닫아요. 한 대리님, 혹시 회장님 아세요? 모르는데요. 정말요? 회장님이 자꾸 당신 쪽을 보시던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오미정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가봐요. 수지는 나와서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봐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어요.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심호흡을 하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지는 혼자 옥상으로 갑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들고요. 옥상은 조용하고 바람이 불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죠. 난간에 기대어 김밥을 먹는데 맛이 없습니다. 목이 메어서 억지로 삼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노인이 서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요. 수지는 얼어붙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 대화가 시작됩니다. 수지는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노인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을 봤어요. 국밥집에서 본 그 눈. 수지는 더 물러나는데 난간에 막혀요. 정말 아니에요. 착각이세요. 노인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만하세요. 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은 마지막 돈을 주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요.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 돈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돈으로 찜질방에 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돈을 준 사람은 오늘 밤 어떻게 지낼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추운 집에서 떨고 있지 않을까? 수진의 눈물이 흘러요. 그만해요. 용서해요. 제가 당신에게 짐을 지웠어요. 짐이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전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노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옥상에서요. 회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그녀가 황급히 노인을 일으키려 해요. 용서를 받고 싶어요. 뭘 용서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울면서 노인을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노인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제 번호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수지는 받지 않아요. 노인이 난간에 놓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는데요. 수진이 부릅니다. 회장님, 노인이 멈춰요. 왜 그날 그러고 계셨어요? 회장님이시면서요. 노인이 돌아봅니다. 그날 저는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 잃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노인이 가고 수지는 혼자 남습니다. 명함을 봐요. 강만호 회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수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요. 직원들이 수군거려요. 한대리 옥상에서 회장님이랑 있었대. 진짜? 둘이 뭐래? 한대리가 그 사람 아닐까? 국밥 사준? 말도 안 돼. 한대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지는 못 들은 척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미정이 다가와요. 한대리님,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옥상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오미정의 눈빛이 차가워지죠. 조심하세요, 한대리님. 윗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동료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됐네요. 오미정이 돌아갑니다. 수지는 한숨을 쉽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가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타는 냄새예요. 준호야. 수진이 달려 들어가는데 준호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냄비가 탔습니다. 엄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 응. 미안해. 냄비 태웠어. 수진이 가스불을 끄고 준호를 봅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이마를 짚으니 뜨거워요. 열 있어. 왜 말 안 했어? 괜찮아. 그냥 감기야. 병원 가자. 괜찮다니까? 준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을 지어요. 미안해, 엄마. 소리 질러서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 준호를 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준호도 엄마를 안아요. 엄마는 미안할 게 없어. 엄마가 제일 힘든데.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못 자요. 준호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너무 창백했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아요. 학원비 때문에 밥을 굶은 건 아닐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냉장고를 봅니다. 거의 비어 있어요.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 3만 5천 원으로 어떻게 장을 봐요? 수지는 주저앉아 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기운이 없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는데요. 동료가 말해요. 한대리님, 사내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왜요? 보세요. 난리 났어요. 수진이 게시판을 여는데요. 글이 하나 떠 있습니다. 제목이 회장님 도운 사람 찾기 이벤트. 내용을 보니 인사팀에서 올린 글이에요. 회장님께서 도움을 주신 분을 찾고 계십니다. 정보를 아시는 분은 인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돈으로 사람 찾는 거 별로네요. 영업용 선행 아닌가요? 계산된 친절 같은데요. 이거 진짜 찾는 게 맞나요? 쇼 아니에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녀가 한 일이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더 큰 시련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너 아니야? 나 아닌데? 그럼 누구지? 회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찾으시는 거지? 오미정이 수진을 자주 불러요. 야근을 시키고 일을 2배로 주죠. 한대리님, 이 보고서 오늘 안에 끝내세요. 하지만 이건 일주일 걸리는 일인데요. 그럼 야근하세요. 회장님이 급하게 보고 싶어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집에 가면 준호는 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는 이미 학교 갔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에요. 수지는 편의점에 갑니다. 우유와 빵을 들고 계산대에 서요. 카드를 내밀죠. 삑.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 되네요. 네. 한도 초과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다른 카드. 손이 떨려서 지갑을 뒤지는데 다른 카드도 한도 초과해요. 괜찮아요. 그냥 둘게요. 우유와 빵을 놓고 나옵니다. 밖에 나오자 눈물이 나요. 우유 한 팩도 못 사는 엄마예요. 빵 하나도 못 사는 엄마예요. 수지는 골목에 서서 한참을 웁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준호가 없나요? 불을 켜는데 거실에 쪽지가 있습니다.
엄마,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걱정 마. 준호 글씨예요. 수지는 안심하고 쪽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한수진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오호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진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겨요. 수진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뛰쳐나갑니다. 택시를 잡아타죠. 오호병원이요. 빨리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강준호. 커튼 너머로 준호가 보여요. 링거를 맡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요. 준호야. 수진이 달려가서 손을 잡아요.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습니다. 엄마. 준호가 작게 말합니다. 의사가 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학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진이 놀라죠.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로도 심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가 손을 잡아요. 엄마 잘못 아니야. 아르바이트는 왜 한 거야? 학원비. 엄마 힘들까봐. 수지는 준호를 안고 옵니다. 소리내서 울죠. 병원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엄마 자격이 없어.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웁니다. 입원 수속을 하는데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수지는 돈이 없습니다. 카드도 안 돼요. 현금도 없죠. 일단 보호자 확인서만 써주시고 내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호 병실로 가는데 6인실이에요. 제일 안쪽 침대죠. 준호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엄마, 집에 가서 쉬어. 아니야. 엄마 여기 있을게. 엄마도 피곤한데. 괜찮아. 자. 준호가 눈을 감아요. 수지는 옆에 앉아 준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가 잠들죠. 수지는 복도로 나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요. 강만호 회장 명함이요.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수지는 한참을 바라봅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버틸까요? 그녀의 손이 떨려요. 아니야, 안 돼. 이건 구걸이야. 나는 그래서 도운 게 아니야. 명함을 다시 넣으려는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 씨. 돌아보니 노인이 서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요. 회장님?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쓰러졌다고. 어떻게? 제가 알아야 할 건 알고 있어요. 노인이 다가옵니다. 준호는 괜찮아요? 네. 영양실조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난 엄마라서. 노인이 수진의 어깨를 잡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엄마예요. 아니에요. 전 아이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엄마예요. 들어보세요. 노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10년 전에 죽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제 욕심과 고집이 아들을 죽였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를 버렸어요.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왜 그런 말씀을, 당신이 제 며느리예요.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준호가 제 손자예요. 네.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남자 사진이에요. 수진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도윤 씨예요. 남편 도윤 씨예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강도윤. 수지는 주저앉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노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요. 용서해요. 10년 늦었지만 용서해요. 일어나세요. 제가 아들을 잃고 방황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거리를 헤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을 만났어요. 노인이 우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당신 눈에서 제 아들이 보였어요. 착한 아들이. 그래서 더 울었어요. 수진도 웁니다. 왜 이제야요? 왜 10년이나 지나서요? 용서해요. 늙은이의 비겁함을 용서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웁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 큰 반전이 기다립니다. CHAPTERO 첫 번째 반전 3280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퇴원했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수지는 회사를 쉬고 있죠. 강만호 회장이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수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준호를 보며 우셨죠. 미안해,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느 날 저녁이에요.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회장님. 회사에 복귀하세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돌볼게요. 당신은 일을 해야 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되어 보여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회장님, 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 왜요?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제 마음 때문이에요. 받지 않으면 제가 평생 괴로울 것 같아요.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회사에 복귀한 날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한대리 돌아왔네.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모르겠어. 근데 회장님이 자주 찾으시잖아. 수지는 자리에 앉습니다. 오미정이 다가와요. 한대리님, 회의실로 오세요. 네. 회의실에 들어가니 오미정 혼자 있어요. 문을 닫죠. 솔직히 말해봐요.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대답 안 해요? 그럼 내가 알아낸 걸 말할게요. 오미정이 서류를 내밉니다. 회장님 아드님 강도윤. 10년 전 사망. 부인 한수진. 아들 강준호. 수진의 얼굴이 굳어요. 당신이잖아요. 회장님 며느리.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국밥 사주는 척하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10만 원 주는 게 어디 쉬워요? 계산된 거잖아. 정말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그날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증거 있어요? 없죠? 그럼 사람들은 당신을 줄 타려고 한 거로 볼 거예요. 오미정이 비웃어요. 조심하세요, 한대리님. 여기 사람들 당신 싫어해요. 오미정이 나가고 수지는 혼자 남습니다. 그날 저녁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익명이에요. 회장님 도운 사람 알아냈음. 한수진 대리. 회장님 며느리였음. 처음부터 계획된 쇼였음. 댓글이 폭발합니다. 진짜? 완전 사기네. 영업용 선행 확정. 회장님도 속은 거 아니야? 아니면 둘이 짜고 한 거? 역겹네. 수지는 게시판을 보고 웁니다. 그녀가 한 일이 이렇게 더러워지다니. 다음 날 출근하니 사람들이 피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사람들이 안 타요.
저희 다음 거 탈게요. 혼자 타죠. 사무실에 가니 책상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줄타기 선수, 사기꾼, 계산된 친절. 수지는 쪽지를 떼어내고 자리에 앉아요. 손이 떨립니다. 오후에 회장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대리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수지는 회장실로 갑니다. 들어가니 회장이 계세요. 오미정도 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네. 오미정의 표정이 굳어요. 오 팀장도 앉으세요. 세 사람이 앉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부른 이유는요. 회장이 서류를 꺼내세요. 오 팀장, 이게 뭐죠? 오미정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이게 3년간 횡령한 증거예요. 회계장부 조작, 허위 영수증 처리, 모두 여기 있어요. 회장님, 이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세요. 수진 씨가 3개월간 작업한 보고서를 당신 이름으로 바꾼 증거.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오미정이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사표 쓰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겁니다. 회장님, 나가세요. 오미정이 수진을 노려보다가 나갑니다. 수진과 회장만 남아요. 수진 씨, 네. 내일부터 기획팀 과장으로 발령이에요. 네. 당신이 그동안 한 일을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데 왜 15년째 대리예요? 그건 이제 당신 능력을 펼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진 씨, 네. 그날 밤 당신이 준 게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네. 당신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려요. 아들을 잃고 모든 걸 버렸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날 밤도 그랬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국밥과 함께. 회장님, 그 온기가 저를 살렸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수진이 일어나 회장을 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그래요, 며느리.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진짜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수지는 기획팀 과장이 됐어요. 새 사무실, 새 책상, 새 명함이 생겼죠.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줄 타서 승진했대. 회장 며느리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수지는 참아요. 실력으로 보여줄 거예요.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이죠. 밤낮으로 일해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2주 후 발표하는 날이에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입니다. 회장도 계세요. 수진이 발표를 시작하죠. 신제품의 타겟은 2030세대입니다. 하지만 구매력을 가진 건 4050세대죠. 따라서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나옵니다. 임원 한 분이 말해요. 훌륭합니다, 한 과장님. 이대로 진행하시죠. 회장도 미소 지으세요. 잘했어요, 며느리. 수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요.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미정이에요. 사표 쓰고 나간 지 일주일 됐는데요. 오 팀장님? 한 과장님. 축하해요. 승진하셨네요. 목소리가 차가워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한 과장님. 오미정이 가까이 옵니다. 당신 그날 국밥 산 거 계산된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 시아버지인 줄 알고 한 거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증명해봐요. 못하죠? 그럼 사람들은 계속 의심할 거예요.
오미정이 비웃으며 갑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데요. 회장 차가 와 있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님, 수진 씨 집에 가요. 제 집에? 네. 도윤이가 태어난 집이에요. 준호 방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주말에 이사를 합니다. 회장 집은 커요. 2층 단독주택이에요. 정원도 있죠. 준호가 신기해해요.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손자야. 내 아버지가 자란 집이야. 회장이 준호를 안내해요.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야. 문을 엽니다. 방 안에 책상, 책, 사진들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 그대로죠. 준호가 방에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만져봐요.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회장도 우세요. 준호야, 이제 여기가 내 방이야. 진짜요? 그럼 내 아버지 방이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준호가 할아버지를 안아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수진이 국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회장이 국물을 뜹니다. 맛있어요. 도윤 씨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알겠어요. 아들 맛이에요. 준호도 먹어요. 엄마 맛있어.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예요. 식사 후 거실에 앉습니다. 회장이 앨범을 꺼내세요. 수진 씨, 이거 봐요. 앨범을 엽니다. 어린 도윤 씨 사진이 나와요. 이게 5살 때, 이게 초등학교 입학식,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하세요. 수지는 사진을 보며 웁니다. 이런 도윤 씨를 처음 봐요. 여기가 고등학교 졸업식? 이날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이 셌어요. 결국 싸웠어요. 그리고 연을 끊었어요. 회장님, 1년 후 아들이 결혼한다고 연락 왔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고집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죽었어요. 공장 사고로 장례식장에 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회장님, 밖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이었어요. 아들 영정 앞에서 우는 모습을, 그리고 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을.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세요. 용서해요. 그때 들어가지 못한 것을, 며느리와 손자를 버린 것을.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며느리. 준호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세 사람이 앉습니다. 오래오래 안아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회장이 수진을 부르세요. 수진 씨, 줄 게 있어요. 뭔데요? 회장이 봉투를 꺼내세요. 낡은 봉투예요. 이건 아들이 쓴 편지예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수진이 편지를 엽니다. 도윤 씨 글씨예요. 아버지께.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와 싸운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전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준호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한 효도를 수진이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강도윤 올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도윤 씨, 회장도 우세요. 아들이 당신을 부탁했어요.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회장님, 고마워요, 며느리. 제게 다시 가족을 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세 사람.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집 정원에 꽃이 폈죠.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실적이 좋아요. 이제 사람들도 인정해요. 한 과장님 실력 있으시네요.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배울 점이 많아요. 수지는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에요. 3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오늘 도윤이 보러 가요. 네. 묘지에 갑니다. 도윤 씨 묘 앞이에요. 회장이 무릎을 꿇으세요. 아들아, 아버지 왔어. 늦어서 미안하구나. 눈물이 흘러요. 내 며느리 잘 만났구나. 착한 아이야. 내가 부탁한 대로 잘 지키고 있어. 준호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저 준호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엄마도 웃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도 무릎을 꿇습니다. 도윤 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만났어요. 준호도 건강해요. 보고 싶어요. 3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요. 꽃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어요. 문득 회장이 말합니다. 수진 씨, 그날 밤 말이에요. 네. 제가 왜 그 골목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네. 아들 무덤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갔어요.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살자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집도 회사도 다 정리했어요. 유서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살던 동네를 가봤어요. 골목을 걷다가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러요. 그때 당신이 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손을. 회장님,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살아볼까?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세요.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1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며느리.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줘서. 수진이 일어나 회장을 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오래오래. 그래요, 며느리. 준호도 일어나 2사람을 안아요. 3사람이 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꽃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죠. 며칠 후 회사 앞이에요. 수진이 출근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정이에요. 한 과장님, 오 팀장님? 아니에요. 이제 팀장 아니에요. 오미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시기했어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괴롭혔어요. 눈물이 흘러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오미정의 손을 잡아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요? 네. 새 출발하세요. 고마워요, 한 과장님. 오미정이 가고 수진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의가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회장과 임원들이 계십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재단을 만들 겁니다. 이름은 따뜻한 손 재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은 회장이 수진을 봅니다. 한수진 과장입니다. 수진이 놀라요. 회장님, 저는 당신이 적임자예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해야 해요. 임원들도 박수를 칩니다. 수진은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과 단둘이 남아요.
회장님, 재단 이름이 따뜻한 손이에요? 그래요. 당신의 손처럼 따뜻한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장님,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정문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따뜻해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손 재단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가난한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고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죠. 수지는 매일 바쁘게 일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어느 겨울밤이에요. 재단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요. 골목을 지나갑니다. 1년 전 그 골목이에요. 국밥집이 보여요. 수지는 멈춥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합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자리에 앉아요. 1년 전 그 자리에요. 국밥이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마늘향이 진합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떠서 마셔요. 따뜻합니다. 눈을 감아요.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라요. 떨리던 노인의 손이요. 눈물이 흐르던 얼굴이요. 마지막 10만 원을 꺼내던 순간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10만 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요. 아니,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요. 골목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젊은 여자예요. 아이를 안고 있죠. 떨고 있습니다. 수지는 다가갑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수지는 지갑을 꺼내요. 같이 드실래요? 저도 아직 배고프거든요. 여자가 놀라요. 괜찮아요. 저희는 아이가 춥잖아요. 따뜻한 데서 밥 먹어요. 수진이 여자를 일으킵니다. 국밥집으로 들어가요. 국밥 2그릇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어요. 또 오셨네요. 착한 분. 금방 국밥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에게 먼저 먹여요. 아이가 맛있게 먹어요. 여자도 먹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돈을 넣어서 건네요. 이것도 받으세요. 이건 못 받아요. 괜찮아요. 전 받은 게 더 많거든요. 하지만 받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여자가 봉투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지는 일어납니다. 전 먼저 갈게요. 천천히 드세요. 밖으로 나와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요. 수지는 하늘을 봅니다. 도윤 씨, 보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만났어요. 준호도 잘 크고 있어요. 우리 행복해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고마운 눈물이에요. 집에 도착합니다. 불을 켜니 따뜻해요. 회장과 준호가 거실에 계십니다. 왔어요. 왔구나, 며느리. 저녁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디서? 국밥집이요. 1년 전 그 국밥집. 회장이 미소 지으세요.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죠. 네. 준호가 달려와 안겨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숙제 다 했어? 응. 할아버지랑 같이 했어. 세 사람이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요. 하지만 보지는 않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수진 씨, 네, 고마워요. 왜요? 제게 가족을 돌려줘서, 살아갈 이유를 줘서 회장님이 저희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어요.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수진이 웃습니다. 우리 모두 멋있어요. 세 사람이 안아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요. 모든 게 깨끗해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수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굴러가지만요. 사람은 온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10만 원은 통장에서 빠지고요. 어떤 10만 원은 마음에 남아요. 골목의 김 냄새는요. 누군가에겐 생이고요. 누군가에겐 사과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건요. 검은 세단의 윤기도요. 회장이라는 호칭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떨리는 손등이에요. 그 손을 덮던 김의 온도예요. 늦었지만 도착한 한마디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사랑은 때로요. 모르는 사람에게 건넨 10만 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한 가족을 만듭니다. 수지는 창밖을 봅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봐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추위에 떨고 있겠죠. 내일 수지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 거예요. 왜냐하면요. 수진도 받았으니까요. 따뜻한 손을요. 이제 수진이 줄 차례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이야기 속 주인공일지도 몰라요. 오늘 당신의 작은 친절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따뜻한 손을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씩요. 한 번씩요. 오늘도 어디선가요? 누군가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해주세요.